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건축 극락으로 모였습니다. 네, 오부의 주택의 세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건축사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저희 프로젝트 중에 단독주택을 되게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얘는 건축물 대장에 아직 잉크도 안 마른 따끈따끈한 건물입니다. 우와. 부럽다. 종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나중에 아껴놨다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저희가 요새 단독주택 설계가 없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홍보하는 마음으로. 네,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평 국수리에 있는 집이고요. 선원제라는 집입니다. 건축주께서 지어주셨는데 착할선에 둥글원 집재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이제 전망 맛집인데 여기 네. 남쪽으로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네. 이제 최종으로 나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나간 건물의 이미지고요. 보시면은 약간은 연한 살색이라 요새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색깔에 네. 그러니까 약간 묻어가는 그냥 무난한 집이에요. 네. 색상도 그렇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고 부부 네 분이랑 따님 이렇게 셋이서 사는 집인데 매너가 좋으세요. 일단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네. 항상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믿는 진리가 집은 건축주를 닮는다고. 우리 뭐가 나와? 독특한 게 나오죠. 네. 네. 이 집은 되게 무난하게 주변에서 그걸 튀지 않고 네, 살기 네. 좋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예약하고 1년 만에 거의 이런 집이 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아쉬운 점은 먼저 네. 아쉬운 점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약간 금속의 부분 이제 회색 부분 있잖아요. 네. 제가 약간 좀 밝은 톤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더 어두운 톤이 됐는데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저의 설계자의 변은 원래는 창호가 PVC 창호가 흰색이랑 보통 곤색 두 가지만 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흰색은 쓰기 싫다 하시고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저런 진한 곤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금속 색깔을 밝게 가버리면은 창호가 너무 튀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이라든지 이런 금속 색깔을 다 창호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약간 톤이 좀 다운됐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아는 작가분이 아니라 시공사가 아는 작가분 소개로 이 사진을 받았는데 네. 재밌는 게 저희 난로가 있고요. 연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CG 같기도 하고 옆에 살짝 이렇게 나무가 걸쳐 있기도 해서 네. 약간 이렇게 숲속을 헤치다가 딱 나왔는데 있는 집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홈페이지 대문 사진으로도 해놨고요. 좋은데요. 동화적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마침 저 안에 조명도 약간 누래가지고 네.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 여기는 뒤에 북쪽으로 산이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넓은 평화가 있는 땅이에요. 네. 여기가 뭐 양서면 국술이죠. 저희 설계할 때 한창 온 나라가 양서면에 집중한 딱 그 네. 시기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용산 얘기도 했었고 너무 따라가시면 위험한데. 네. 저희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근처에는 항상 있습니다. 밑에 논밭이 있는데 만약에 밖에 안으로 짓는다고 하면 저기를 가로질러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땅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쭈루룩 빨간색 화살표로 이제 진입도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진입도로에서 왼쪽 편에 대지가 있었고 저를 네. 쭉 더 올라가면 뒤에 마을이 더 있어가지고 뒷길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저희 쪽 땅이 너무 잘 보여서 우리 앞마당이 허니에 보이는 것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문이 있었고요. 네. 뒷집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관계. 아무래도 저거를 잘못 안 쳤다가는 이웃 간에 계속 평생 맞아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런 것들은 좀 저희도 신경을 쓰려고 많이 하고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이고 현재는 텃밭으로 쓰시다가 집을 지으신 거고요. 네, 저 멀리 저기 이제 고속도로 생기면 고속도로가 쭉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물어봤어요. 고속도로 생기면 땅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속도로 생길 뿐이지 이분한테는 고속도로가 주는 게 아니라 IC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IC가 맞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만 생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보고 측량을 했었고요. 이렇게 땅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남쪽으로 약간 옹벽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했고 여기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코너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잖아요. 대지가. 네. 저기가 일반 차는 괜찮은데 덤프 트럭이 지나갈 때 자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밀자고 해가지고 도로를 좀 더 만들어준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이런 약간 건축주가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거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뭐 저희 건물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런 분위기로 하고 싶다. 여기가
시골이기도 하고 제일 주안점으로 잡았던 거는 좀 관리가 편한 집. 아무래도 집주인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이제 관리가 점점 어려워질 상황만 남았지 좋아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집도 나이를 먹을 테고. 그래서 약간은 처마도 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관리도 쉽고 슴슴하다고 아까 밥 먹을 때 그 얘기 나왔는데 슴슴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컨트리한 느낌으로 좀 가려고 했었어요. 약간 뽀얀 느낌보다는 이 집이 설계를 2번 한 집이에요. 그 첫 번째 설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거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시골에 있는 땅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밖에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한 50평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부터 약간 저는 반대를 했던 게 이제 예산이랑 이런 거 저를 들었기 때문에 건물이 좀 규모가 크다. 이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요청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사이즈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좋고요. 저건 이게 좋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구체화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뒷길에서 내려왔을 때 위호된 나만의 외부 공간. 그래서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정같이 테라스가 안쪽에 있었고 남쪽으로만 열린. 그리고 이 집이 되게 처음에는 특이했던 게 작업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목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지가 날리는 그러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작업실이 왼쪽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왼쪽에 좀 만들어뒀고요. 그리고 주방 거실 하나의 공간으로 묶었고 그리고 출가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가족들이 오면은 잘 수 있는 게스트룸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뭐 되게 뭐 특이할 거 없는 그런 집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찾아올 손님들이 있으면은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4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두 번째는 이렇게도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조그만 내밀한 외부 공간, 뭐 서재, 뭐 게스트룸. 이게 작업실 저 반대편으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좋고요, 이건 좋고요. 이제 약간 압박했죠 이때부터는. 고민하시라고. 네. 고민 숙제를 자꾸 빡시게 내드리려고. 네. 저희도 숙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 입체를 보면서 고민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보이니까요. 네, 이때만 해도 벌써 60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도 약간 불안감이 엄청 보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이거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괜찮다 이제 가자 킥고잉 하자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시킨 대로 하는. 불안전판면 안 된다. 3D를 하기 전에 모양을 좀 다듬기 전에 평면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약간 더 컨트리하게 왼쪽에 있는 집들은 일본에 있는 집들이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건 저희가 설계한 거고 텐마르가 있고 처마가 있고 약간은 투박하지만 슴슴한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리고 또 깔끔한 디자인도 몇 개 더 정리를 해서 되게 안을 많이 능력도 마찬가지였지만 막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는 느낌으로 쫙 깔았고요. 직원들 보고 숙제 내주면 이걸 해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걸으라 가면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다. 건물이 있고 지붕이 씌워진 집. 근데 앞에는 기둥도 좀 있고 처마도 있고 데크도 있고 저희가 평소 하던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투방한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상을 보시나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해가지고 진행을 했죠. 구체적으로 치수도 정확하게 나오고 주차 대수 정해지고 입구랑 이런 건 평소에 다 정해졌죠. 서재랑 작업실이 이렇게 한 큐로 해가지고 열려 있고 그 아파트로 치면 포베이죠. 중간에 거실이 있고 그 옆쪽으로 데크가 있고 그쪽에 게스트룸이 있고 이건 2층이고요. 2층에 올라오면은 2층에도 가족실이 있었고 가족 드레스룸이 있고 우측으로 가면 침실도 있고 딸방이 있고요. 그 침실이 왜 필요했냐면 이 딸이 이제 심심할 때 그 춤연습을 할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첫 번째 설계 때까지만 해도 안방 2층에 있었어요. 딸과 같은 층을 쓰면서 약간의 3인 가족만의 더 내밀한 공간을 2층에 만들어줬던 거죠. 그리고 설계를 처음 할 때부터 이분들은 저 2층 테라스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크셨어요. 저는 약간은 만류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테라스나 옥상 지붕이라는 게 뭐 좋지만 사실 양평 같은 시골 땅에는 지면에 있는 땅이 워낙 넓기도 하고 충분히 지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좀 만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걸 계속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창의성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진행을 했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를 높게 해가지고 좀 저런 부분들을 만들고 좀 구체화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물이랑 최종안이랑 색상은 거의 비슷해요. 슴슴한 벽돌에다가 밝은 금속을 써가지고 딱딱한 이렇게 바디가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금속 지붕을 이렇게 씌워놓은 듯한 그 옛날에 양철 지붕이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었고요. 보시면 아까 가운데 중정 보면은 2층의 테라스가 아까 도면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러네요. 저걸 시설하면서 이제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더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비가 만약 새더라도 아래에 또 외부 공간이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고요. 저렇게 설계를 끝내가지고 시공사한테 도면을 주고 이제 견적을 맡았는데 네. 많이 나왔죠. 사실 어느 집이나 많이 나오긴 그쵸 예상보다 한 번도 맞춰서 나온 적이 없고요. 그쵸. 사실 저희는 그냥 놀라진 않았어요. 이제 왜냐면 뭐 당연히 뭐 많이 나올 누리던 수밖에 일이고. 없고 네. 누리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줄일까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누구한테 상담을 하셨는지 아니면 갑자기 뭐건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를 다시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처음부터 다시 와. 규모를 줄여서 저희는 뭐 다시 할 수 있는데 설계비를 다시 할 청구를 수밖에 없죠. 했더니 와 오케이 하고 다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크게 실수를 했나? 뭔가 놓쳤나 했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만 남겨두겠다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게 됐고요. 저희한테 되게 미안해 하시는데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뭐 또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괜히 이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된 것 같아서 그러게요. 약간의 저희가 드라이브를 잘못했나 약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집을 설계하면서 첫 번째 하면서 이제 건축주가 원하는 게 뭔지 대부분 다 파악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오히려 되게 스피디하게 했죠. 왜냐면 네네. 공사 착공 목표 날이 있었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줄였죠. 줄이고 작업실이 먼저 없어졌고요. 그러네. 그리고 안방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도 안방을 2층에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저도 반대했는데 왜냐면 이제 연세가 있으면 2층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층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좋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옵션 3번인 게 1, 2번이 있었는데 이제 1, 2번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3번을 이제 최종안으로 가져왔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랑 다용도실이 주차장 쪽으로 붙어버린 네네네. 스위치돼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서재는 남겨놨었고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 거실 이렇게 해서 되게 단촐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주방이랑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온 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갔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동선이라든지 안방 화장실 그리고 서재 그리고 창고 그리고 뭐 그 열 회수 환기 장치 요새는 거의 다 하시는데 그런 기계실도 다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단순한 집이 됐죠. 어쨌든. 2층은 완전히 이제 더 격변했는데 그러네. 네. 확 줄었네. 침실딸방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줄이고 네. 게스트룸을 다시 2층으로 올려가지고 아들이 오더라도 어차피 아들 놈들은 잘 안 오니까 좀 그런 거죠. 네, 아들 새끼들은 잘 오기 때문에 네. 2층에 올라도 괜찮아서 2층에 올렸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걸 다 1층으로 내려서 오히려 딱 진짜 컴팩트하네요. 네, 약간 네. 스위치된 게 많지. 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못내 아쉬워가지고 제가 하나 더 그려가지고 좀 설득 작업이 들어간 거였는데요. 이게 욕실이 지금 앞쪽에 하나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네? 경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욕실을 좀 앞으로 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처마가 깊고 욕실이 뒤로 물러나 있어서 그야말로 나체로 이렇게 서 있어도 길에서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테라스 베란다가 원래 이제 한 통으로 크게 있었는데 이걸 분리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떠냐고 예 실패했습니다 설득에. 그래가지고 네. 저는 저거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아쉽다. 욕실 창고 이미지까지 저렇게 멋있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네. 싶었는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변화가 있는 게 베란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베란다가 저렇게 나게 되면 저 베란다에 물이 새면 아래 실내로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네요. 그걸 또 어디서 듣고 오신 것 같아요. 베란다에 물 새면 아래로 이제 그 방수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분명히 있긴 있죠. 그 목조 주택에 대한 방수 성능이 많이 커버가 됐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제가 하자 그랬어요. 건물 모양도 그렇고 2층이 너무 좁아지니까 네. 이 외부 공간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협소하는 느낌을 좀 줄이자. 근데 그것도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정리가 됐고 이때는 아래는 멀건한 색깔, 그 위에는 약간 빨간 색깔. 근데 지금 최종안이랑 다른 점은 2층에 경사가 반대로 돼 있죠. 원래는 이제 앞쪽으로 쏟아지는 지붕이었는데 이게 뒤쪽으로 쏟아지는 지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뒤쪽으로 쏟아진 지붕도 처음에는 그 옵션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제한을 안 드린 이유가 이 비가 내리면은 건물 뒤쪽으로 쏟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뒤쪽이 음지가 되기 때문에 빗물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네네. 터지고 막 난리가 나서 차라리 비를 앞으로 쏟아내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그 고지의 의무를 충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넣고 착공이 됐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서 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 건물 모양이 사실 이 집의 정면이죠. 사실 들어왔을 때 정면이 되고 저 뒷줄로티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 현관에 들어가는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구조는 처음에는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딱딱 뚝딱 또 이것도 하나의 사건인데 법적 감리는 필요 없었고 디자인 감리 저희 보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도 많이 나오고 태워지니까 이 비용 부담이 되시는 나가요. 맞아. 디자인 감리 2번 나가 이때까지 나가고 해촉됐습니다. 야, 고급용으로 해촉이고
잘렸습니다. 네.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이 마지막 디자인 감리로서의 이런 사진도 찍고 이 근데 정면에 진짜 사진 전망 좋다. 전망 진짜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좋고요. 공사 시작하고 구체적인 벽돌 색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가 들어갔고요. 저는 이런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근데 5개가 다 다른 색 벽돌이거든요. 네. 저 미묘한 차이를 사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잘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데 네, 저는 신경 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사셨는데 오. 안주인분이 금속공예 쪽 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눈썰미가 장난 아닌 거죠. 저 미묘한 차이를 인지를 하시고 마음에 드는 벽돌이 계속 없다가 그 저희 회사 와보셔서 알겠지만 그 샘플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장을 뽑아서 가져갔더니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걸 이제 시공사가 가져가가지고 이제 공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생산 중단이 돼가지고 그걸 또 찾느라고 시공사가 좀 고생을 했죠. 비슷한. 저희 디자인 감리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조명 위치라든지 저거 다 체크해가지고 사실 설계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견적을 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공사 시작하면 그때 진짜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디테일한 거 다 정하기 시작하고 다 저건 하나의 그냥 표준인 거고 스위치 위치, 조명 위치 새로 처음부터 하십니다. 실시 설계인가요, 저게? 실시되게 도면이고요. 네. 그 천장 도면을 그린 거예요. 천장에 조명이 어떻게 박히는지. 네. 중간에 중공이 나면 저 네. 도면이 거의 걸레가 되어 있거든요. 하도 계속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보고. 네, 도면 수정되면은 새로 뽑아서 저 위에 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버레이 시켜놓고 그게 나중에 쌓이면은 걸레처럼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고 나서 결정되면은 못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건축 허가 전에 확실하게 픽스가 돼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괜찮은지가 막 계속 헷갈리는데 이런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디자인 감리라고 보통 말씀드리면은 그냥 설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그러세요. 그 설계대로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포스트잇 같은 거 잘 붙여놓고 하면 공부도 되고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을 자주 내벌려는 하는 이유가 저는 시공사랑 부딪히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사실 네, 시공사랑 싸우고 뭐 이렇게 해달라 다시 듣고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전화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싫은 말 하기가 되게 싫은 거죠. 이제 되는데 그런 억지로 막 밀어넣죠. 직원들한테 일부러 전화하는 거 막 시키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좀 부딪혀봐야 된다고. 면역이 생기겠네. 이때부터는 순수한 의도로 한 번씩 나가봤어요. 이제 궁금하니까 제대로 되고 있나. 골조가 다 되고 이제 겉에 OSB 판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처마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네. 이때 현장을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창호를 제일 먼저 가서 봐요. 설계된 창호가 그런 조망이 어떻게 보이는지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앞에 전면 1층 창호를 이렇게 딱 뚫었을 때 반대편에 조망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지금 하판으로 갈아져서 좀 덜하지만 좋겠다. 이때부터 좀 확신이 들기도 하고 이때 가서 좀 잘못된 걸 발견할 수도 있죠. 설계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공사랑 살짝 잘 구슬려가지고 조율도 하고 뜻껏 좀 다시 해달라고 좀 읊조리기도 하고요. 벽지도 붙고 창호도 달리고 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먼저 한번 딱 쌓으면 타일 하시면 타일 줄눈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줄눈을 여러 개 넣어보거든요. 저기서 지금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가 잘 그러네. 나죠? 블랙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핑크도 있고 핑크 아래, 브라운 아래, 저 아래가 선택한 건데 화이트? 벽돌 색깔이랑 거의 같은 거의 톤. 비슷한. 줄눈이 최대한 안 익혔게 메시브한 느낌이 들게 저걸로 선택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 핑크가 될 뻔했는데 그날 사실 돈도 안 받고 간 건데 뭐 잘 된 거죠. 고른 벽돌을 3D로 치환하면 이렇게 된 건데 역시나 이 이미지를 보면 저 금속의 색깔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이제 완공이 돼서 드론 촬영도 하고 조경이 기대를 안 했는데 뭐 자연스러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흙밭은 원래 이제 자기 텃밭으로 쓰신다고 쓰시는 거고 이 전면 잔디는 즐기는 공간. 혼자 들어오면 그냥 풀어놓고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고. 태양광이 요새 뭐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3kW 하려고 그러면 더 넓었는데 많이 작아졌고요. 그래서 톤은 완전 다른데 형태적으로 비슷한 건물이 나왔고 또 다른 건 이제 난로가 있다는 거. 벽난로 저는 뭐 하신다고 하면 되게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저 벽난로가 하나 있음으로써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집안 전체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뭐 하신다고 하면 뭐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시공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거 지붕을 뚫고 나오니까 난로가 저기서 하자가 생길 위험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하자가 난다고 해서 벽난로 업체 불러봤자 해결 안 해주기 때문에 시공사를 귀찮게 하게 해서 시공사들 웬만하면 저런 걸 위험한 짓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이거는 완전 패시브는 아닌가 봐요. 준 패시브 정도인가요? 네, 시공사가 패시브 정회원사인데 그런 기밀 테스트 정도까지는 다 했습니다. 처음에 그 시공사가 제안해가지고 복사 냉난만 하면 어떠냐. 금액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다른 거는 기계시 좀 넓다는 거. 사실 저희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고민을 하시더니 결국 안 하셔서 왜냐면 자기 더운 거 못 참는데 에어컨을 딱 켰을 때 그 빠방하게 나오는 그 쿨링감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복사형 난방은 사실 그거 잔잔하게 오르는 거잖아요. 잔잔하게 네. 올라서 이렇게 오래 가고 네. 예, 그런 거라서 안 됐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지붕의 옆면. 옆면이 이렇게 돌출 접기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평한 마감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우리 눈엔 잘 모른다. 제가 설계한 사람만 아는. 네. 현관에 들어오면은 조그만 사람 키높이에 창을 뚫어가지고 전면에 전망을 볼 수 있게 했고요. 약간 네. 라운딩이 돼 있네요. 이쪽이 계단실인데요. 계단실이 좁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구멍이 이제 라운딩을 좀 해가지고 조금 넓어지게 했구나. 네, 답답하지 않게 복도고요. 여기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여기 샤워실은 없고 손님이나 이럴 때 그냥 손 씻고 볼일 정도 볼 수 있게. 완전 흰색 벽지에다가 뭐 주방도 무난한 걸로 고맙게 골라주셨고 네. 뭐 소파도 사실 소파가 이런 집에 예상되는 소파가 예전에 많이 하는 시커먼 가죽 소파 있잖아요. 네, 네. 앤티크한 거. 네, 그게 들어올까봐 했는데 다행히 뽀샤시한 걸 구매해 네. 주셔가지고 이래야 사진이 또 예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 주방도 저 한샘 건데 통용되는 그 편견이 있잖아요. 주방은 한샘, 창원은 이건 근거 없는 얘기 있는데 그죠. 여기도 이제 한샘을 이미 계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저는 상담을 했으면 그 제작 각오를 했을 텐데 네.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그걸 취소하면 몇백만 원 날라간 상황이었어가지고 주방이 되게 특이한 게 주방은 전면에 선반이 없이 시원하게 창을 뚫어놨어요. 일하면서 바깥에 그냥 볼 수 있게. 수납 공간이 적어지지 않나요? 근데 저러면?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아일랜드랑 양쪽에 하부장을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그리고 여기 현관 보이는 딱 그 왼쪽 측면 뷰거든요. 그래서 감시할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이네. 냉장고가 작다는 게 좀 특이하다. 저 다용도실에 잔뜩 있습니다. 그렇군요. 잔뜩 있군요. 이 텃밭을 옆에 끼고 있는 주택들은 다목적실이죠. 거기 냉장고가 최소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 보니까. 수확물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가구도 예쁘게 잘 짜셨고요. 벽난로 있고요. 벽난로 조론 벽난로. 눈에 별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요새 벽난로는 약간 개박같이 생겨가지고 태우면 이제 거의 재도 안 남고 그런 벽난로가 있는데 이분은 벽난로 클래식을 즐기기 위해서 진짜 그 나무 때우는 과감하게 오른쪽은 안방이고 왼쪽은 서재. 층에 올라오면 그 사진이 없는데 사실 이게 바깥이 밝다 보니까 창하에서 보이는 바깥 전망 사진 찍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그러네. 이 계단 올라왔을 때 전망이 저렇게 좌우로 괜찮으면 딱 보이거든요. 제대로입니다. 근데 근데 자료가 없어서 사실. 여기 따님 방 그냥 핑크핑크한 특이하다. 붙박이 침대가 있고 저 정사각형 창이 약간 저거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정사각형 창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렇게 마지막 장이고요. 뭐 한 번에 설계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은 있긴 했는데 뭐 인허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이 잘 정리가 됐어요. 지어진 집은 부럽다.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저도 살짝 물어봤는데 평당가도 뭐 적당하게 나온 거 같고 사실 아시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앞에 데크도 사실 벽돌 마감이 삥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도 끝까지 설득을 했는데 저거는 실제로 그냥 다 싸버린 상황이고요. 네네. 새 가족이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뭐 하자 없이 살 수 있는 그 집이 됐고 이건 하나 요소인데 저 우측에 보시면 선원통 있잖아요. 네, 집 네. 옆에. 빗물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저거를 도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막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 가지고 네. 금속 색깔을 맞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도장을 해서. 그 스테인레스는 도장이 힘들어가지고 해도 금방 벗겨져서 도장을 잘 안 하는데 스테인레스는 저렇게 보면 반짝반짝하는 해도 관리하기 쉬우니까 스테인레스로 하자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시공사에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색깔이 안 맞춰서. 그런 것도 되게 말 잘 들어요. 한번 고집을 피워보지 뭐. 네. 저런 거 하나하나가 좀 신경을 많이 쓴 집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한 집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좀 사용성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쓴 집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밖에는 단순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간 이야기는 굉장히 풍성한. 네. 부럽다. 어쩐지 지었잖아. 네. 사실 이거를 맨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 괜히 염작을 지르는 아니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언젠간 지을 거니까요. 저희 그런 건 잘 될 겁니다. 네. 곡수리 주택 지어진 거 보니까 좋네요. 따뜻한 집이 벌써 그려지고 부럽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